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는 디트로이트만큼이나 범죄율이 높은 도시라고 하죠. 오승환 선수도 세인트루이스 도심의 삭막한 분위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아닌 그 주변 도시들에 거주하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팬들은 정말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통산 11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세인트루이스는 미국의 구도인 만큼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요. 은퇴 선수 중에서는 요기베라, 현역 선수 중에서는 맥스 슈어저가 세인트루이스 태생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세인트루이스 태생 거포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언 하워드입니다. 2000년 7월 필라델피아는 에이스 커트 실링을 애리조나로 보냅니다. 그리고 1루수 트래비스 리를 받아오는데요. 하지만 리는 실패합니다. 필라델피아는 2001년 겨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0년 1억 4천만 달러 재계약 제안을 제2의 마이크 슈미트로 불리고 있었던 3루수 스칸 롤렌에게 하는데요. 하지만 롤렌은 팀의 전력 보강을 막는 고액 연봉자는 되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7월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됐는데요. 카디널스는 롤렌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뛰고 싶었던 팀이었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는 롤렌에게 주려고 했던 돈을 바비 아브레이우와 새로운 1루수인 짐 토미에게 나눠주는데요. 아브레이우와 5년 6,400만 달러, 토미와 6년 8,500만 달러 계약이었으니까 두 계약을 합치면 롤렌에게 주려고 했던 1억 4천만 달러와 거의 비슷한 1억 4,900만 달러가 나옵니다. 토미는 필라델피아 입단 첫 해였던 2003년 47개의 홈런을 날림으로써 홈런왕에 오르는데요. 토미의 홈런왕은 이 시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47개 홈런은 마이크 슈미트가 1980년에 기록한 48개에 이은 팀 역대 2위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토미는 이듬해인 2004년에도 42개 홈런을 기록하는데요. 필라델피아의 문제는 2004년 더블A와 트리플A 131경기에서 46홈런, 131타점을 기록한 라이언 하워드와 토미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많은 팀들이 토미에 의해 앞길이 막힌 하워드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때마침 토미가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하게 되고 기회를 얻은 하워드는 88경기에서 22홈런, 63타점을 기록하고 신인왕이 됩니다. 결국 시즌 후 필라델피아는 하워드가 아닌 토미를 시카고 화이삭스로 보내게 됩니다. 193cm, 111kg의 거구를 자랑했던 하워드는 미주리 주립대 2학년 때 컨퍼런스 홈런왕이 되는데요. 하지만 3학년 시즌에 크게 부진함으로써 1라운드가 아니라 5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 등장하자마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58홈런 149타점을 기록한 2006년에는 투승타타에 힘입어 엘버트 푸올스를 제치고 리그 MVP가 됩니다. 당시 하워드가 62호를 때려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약물 선수들의 기록을 죄다 삭제하면 최고 기록은 1961년 로저 메리스가 기록한 61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워드는 2007년에도 47홈런 136타점, 2008년에도 48홈런 146타점, 2009년에도 45홈런 141타점을 기록함으로써 4년간 연평균 50홈런 143타점이라는 놀라운 생산력을 선보이는데요. 이는 하워드 앞에 나서는 필라델피아의 1, 2, 3번이 지미 롤린스, 쉐인 빅토리노, 체이스 어틀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200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후 팻길리그로부터 자리를 물려받은 루벤 아마로 단장을 필라델피아의 전성기를 단축시킨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이 할러데이를 데려오면서 클리프리를 시애틀로 보낸 바 있었던 아마로는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2010년 4월 FA까지 2년이 남은 하워드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하워드에게 5년 1억 2,500만 달러 계약을 선물한 거였습니다. 당시 하워드의 계약이 발표된 후 애틀란타 바비콕스 감독은 하워드가 2,500만 달러라니 그럼 푸올스는 5천만 달러는 받아야겠네? 라는 독설을 하는데요. 2000년 31홈런 108타점, 2011년 33홈런 116타점으로 30대가 되자마자 꺾이기 시작한 하워드는 2011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팀의 시리즈 탈락이 확정되는 2루 땅볼을 날리고 1루로 뛰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로이 할러데이 대 크리스 카펜터 대결에서 카펜터에게 완봉승을 헌납하고 0대1로 패한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끝나게 됩니다. 2008년 우승 후 클리프리, 로이 할러데이 등을 추가하고도 우승하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를 시작으로 하워드에게 부상이 마구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필라델피아가 2년 전에 준 5년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워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 기간 5년 동안 타율 2할 2푼 6리와 연평균 19홈런 66타점에 그치는데요. 우리 돈 1,545억 원에 해당되는 1억 2,500만 달러를 받고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4.8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갈포 기질이 파워의 뒤에 숨겨져 있는 타자들의 급격한 몰락은 이미 크리스 데이비스 전에 하워드가 똑똑히 보여줬던 겁니다. 크리스 데이비스에게 애더럴 문제가 있었다면 하워드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악의 5년 동안 경기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하워드에게는 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내셔널리그 MVP가 된 2006 시즌 직후 자신의 이름인 라이언 제임스 하워드의 이니셜을 따 RJH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하워드에 대한 마케팅과 부동산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야구 때문에 바쁜 하워드는 부모와 쌍둥이 형제인 코리에게 운영의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2012년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여유가 생긴 하워드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족들이 자기도 모르게 3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임의적으로 가져다 쓴 거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하워드가 부모와 형제를 해고하고 회사를 직접 경영하겠다고 나서자 부모는 1,000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고 쌍둥이 형제도 밀린 임금으로 270만 달러를 달라며 하워드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 공방이 무려 3년을 끌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를 비롯한 많은 팀들이 선수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계약 재조정을 해주거나 추가 계약을 미리 맺어주는 행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성공한 사례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긴장감이 풀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과 함께 수비 기여가 떨어지는 거구의 원 디멘션, 즉 1차원적인 타자와의 장기 계약은 위험하다는 증명을 하워드가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